네, 안녕하세요. 다시 제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알프스 서클 여행의 10일차죠. 10일차.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영상을 이제 편집을 해서 올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9일차 영상을 제가 마무리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9일차 영상은 이태리 코모 지역까지 가서 지나는 게 9일차 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10일차 일정은 꼬모 지역에서 이렇게 시르미오네, 베로나 그리고 이제 베니스에서 종료하는 그런 일정이 저희 알프스 서클의 마무리 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제가 이제 영상 편집의 편의성을 위해서 어제 9일차까지는 라트콰르트 아울렛까지 진행하는 걸로 편집을 종료했고요. 10일차 영상에 지금 9일차 꼬모까지 내려가는 영상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밀라노 쪽으로 저희 스위스 알프스 지역의 산악 지역에서 밀라노 쪽으로 내려오는 루트가 크게 한 3군데 정도 있어요. 저쪽 샤모니에서 넘어오는 게 있고 제르마트에서 넘어오는 게 있고 그리고 이쪽 그룬델발트 지역에서 나와서 이렇게 넘어오는 구간이 있는데 이쪽 구간도 크게 이제 두 곳으로 나눠줍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지금 이 알프스 서클의 일정에는 라트콰르트 지역을 지나서 꼬모로 내려가서 꼬모에서 이렇게 베네스로 넘어가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어쨌든 어디로 가든 밀라노, 꼬모는 항상 지나가는 그런 곳이니까 그런 루트로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알프스 고개를 넘어서 이태리 반도를 넘봤던 역사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죠. 한니발도 있고 나폴레옹도 있고. 그런데 이 고갯길들은 사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다니지만 옛날 유럽의 역사, 세계 역사 속에는 이 고갯길을 넘어갔던 많은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길은 새로 만든 길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역사적인 길들을 포장한 길이다. 아니면 조금 더 손을 봐서 다니기 편하게 만든 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프스 서클 여행이 자연여행이지만 어떻게 보면 자연과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여행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스위스는 크게 이제 쭈리를 중심으로 하는 독일어권 지역이 있고 주네브를 중심으로 하는 불어권 지역이 있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산악 지역은 로만슈어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남쪽은 이제 이태리어권이죠. 몬테비앙 저쪽 몽블랑도 사실은 이태리랑 국경을 맞닿아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내려가는 이 지역도 스위스이긴 하지만 국경을 넘기 전까지는 스위스이긴 하지만 문화는 그냥 이태리어를 쓰는 그런 문화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스위스란 나라, 이태리란 나라의 국경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라인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라인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지도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동네 살고 있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 이모가 지금은 다른 나라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 마을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윗마을은 스위스고 아랫마을은 이탈리아라고 해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는 스위스고 나는 이태리니까 우리는 저기야라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지역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스페인의 바스크처럼 아니면 여기 알프스 티롤처럼 그런 느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동네. 루가노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왔어요. 루가노. 스위스 남쪽 이태리와 붙어있는 호수들이 많이 있는 지역들은 스위스 사람들도 사실 굉장히 휴양을 많이 가는 다른 지역하고 또 지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아주 멋진 지역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프스 서클 9박 10일 동안에 이쪽에 있는 루가노 같은 이런 동네를 시간을 내서 들어가서 보고 하기에는 사실은 이 남쪽 지역에 아름다운 호수가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곳을 다 들르고 하나하나 다 볼 수도 있겠지만 여행을 해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열흘의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그리고 하나하나 다 보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하나하나 다 보다 보면 사람이 지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잘 배열해서 드라마틱하게 연결을 해야 여행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후반에 호수, 비슷비슷한 호수를 수십 개 본다고 해서 여행이 즐거워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루가노 정도는 그냥 운전하고 내려오면서 잠깐 봐도 괜찮은 뭐 그런 정도의 호수 지역이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꼬모라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9박 10일에 9박차 숙박을 꼬모 인근에 삽니다. 꼬모 마을에 살 때도 있고 꼬모 인근에 호숫가에 살 때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시기에 따라서 있는 거 약간 뭐 빈동이 있고 뭐 선해도 호텔들 제가 쓰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꼬모라는 호수도 사실은 큰 호숫가에 하나 있는 조그만 마을 하나가 꼬모, 좀 더 들어가면 벨라지오 뭐 이런 마을들이 호숫가에 많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는 경치가 제일 좋으냐라고 따지기는 사실은 힘들고요. 그냥 아름다운 곳은 맞아요. 분명히 맞고 행복한 곳인데 이제 여행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어느 영화에서 봤던 거기가 꼬모라던데 어느 드라마에서 봤던 거기가 거기라던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들을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그 방송 코디네이터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곳을 가보시면 다들 뭐라 그러시냐면 에게?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방송이나 영화는 아름다운 것에 기본이 된 공간을 찾아서 그것을 좀 포장하는 거고 그리고 그 5초, 10초, 15초 그 컷마다 바뀌는 그 다양한 그 샷과 그 포인트들이 한 곳이 아니에요. 정말 다양한 꼬모라는 호숫가 주변에 이쪽 저쪽 다 합쳐서 아니면 꼬모가 아닌 저 다른 라고 가르다라고 하는 지역에 호숫까지 다 합쳐서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요 여기 꼬모에 가서 이걸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분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다 라는 생각을 저희 먼저 들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꼬모 인근 지역에 내려가고 다음날 베네스 갈 때까지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호수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 제가 이렇게 뭐 물리적인 환경, 시간,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보니까 하루 동안 지나가는 그 루트 선상에서 어느 호수를 들르면 제일 좋을까 하고 해서 선정한 게 시르미오네라는 호수입니다. 시르미오네. 라고 가르다에 있는 시르미오네라는 호숫가 마을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욕심부리면 그 말체치네라는 마을과 시르미오네 두 개를 다 봤으면 좋겠는데 이 두 개의 마을이 동선도 다르고 위치도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르미오네를 선택을 했습니다. 루트 선상에. 그래서 항상 뭐 돌로미티를 들었다 나오는 투어든 베니스 밀라노를 연결하는 투어든 아니면 이태리 토스카나를 연결하는 투어든 이 인근 지역을 지나는 저희의 스케줄들은 가능하면 시르미오네라는 마을을 들어갑니다. 왜? 첫 번째 정말 아름다운 호숫가 마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마을에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마리아 칼라스 유명한 사람들이 그 마을을 선택해서 살게 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이벤트들이 있어요. 항상 여행지는 이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연이 좋은 곳 특히 더. 그래서 뭐 꼬모 같은 호수 주변에는 사실 그렇게 큰 이벤트들이 집중해서 나오진 않지만 이런 시르미오네 같은 이런 동네들은 그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기에 너무 좋은 곳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꼬모에서 베니스 가는 날 저는 꼭 시르미오네를 들려서 시르미오네를 구경하고 시르미오네에서 점심까지 먹고 뭐 그런 스케줄을 항상 고집을 합니다. 고집은 뭐냐? 제가 다른 걸 다 해봤기 때문에 말체시네, 라고 가르다, 꼬모, 벨라지오 모든 호숫가를 가서 다 걸어다녀보고 밥 먹고 다 해봤는데 내가 해보니까 하나만 고른다면 여기가 좋겠다. 그래서 나를 믿고 우리 투어를 믿고 오신 분들한테 다른 모든 실패를 못하고 안 하고 성공만을 할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노하우와 제 노력과 제 경험을 그렇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여행 오신 분들한테 제가 선물 드리는 마지막 날 첫 번째가 시르미오네, 그 다음 두 번째가 베로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씨름위원회 열심히 골목을 찾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기차를 타고 대중교통으로 이런 곳을 간다? 뭐 쉽지 않아요. 배낭여행 다니는 그 기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가는 곳들이 똑같아요. 기차로 연결하기 편한 곳, 하루 잘라 쓰는 패스, 하루 잘라 쓰는 유료 패스의 날짜를 밸리데이트를 유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가는 곳들이 다 똑같아지는데, 우리 자동차 여행은 그런 것들이 불편한 도시, 그죠? 기차로 접근하기에 불편하고 접근할 수 있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도시를 찾아가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씨름위원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기분 좋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든지 가도 기분이 좋은 그런 동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여행을 이렇게 제가 이제 벌써 이제 우리 미국부터 유럽까지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가 벌써 한 15년 됐는데, 저희 여행을 하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태리, 스위스, 유럽을 다니면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동네 카페나 바르에 앉아서 간단하게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리고 그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커피 한 잔 살 수 있는 마음의 여유. 한국의 스타벅보다 이탈리아 에스프레소가 훨씬 쌉니다. 1유로면 마시니까. 내 거 상대방 거에서 2유로면 같이 앉아서 에스프레소 한 잔 마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즐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식사할 때 와인 한 잔. 사실 그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디나 식당에 가서 대접을 받으려면 음식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대접을 받으실 분들은 와인을 시키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한 병 안 시켜도 좋고요. 뭐 잔으로 시킨다고 해서 드리고 뭐 그렇게 하진 않으니까 와인 한 잔 식사 전에 꼭, 아니면 식사 중이라도 꼭 와인 한 잔 마시면서 이태리의 향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분들을 이태리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러는 분들을 대우를 합니다. 식당 가서 식사하시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이렇게 빨리빨리 나오기를 좋아하고 한 방에 막 나오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이상하게 본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빨리빨리 나오라고, 와인 한 잔 안 마시면서 막 이러는 그런 약간 좀 문화적인 충격을 경험하게 해준다면 그 사람들에게 좋은 느낌과 좋은 대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빨리 안 갖다 주니까 인종차별한다고. 인종차별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그 사람들은 느려요. 느린 그 사람들한테 빨리 갖고 가고 자꾸 재촉하잖아요. 이게 또 이태리 말도 아니고 영어도 외형부영한 영어로, 그것도 목소리 톤도 높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무리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인종차별이 아니라 수준 낮은 인간이다 라고 차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하는 대우는 인종차별이 아니에요. 인간차별이지. 제가 보니까 한국은 식당 같은 데서 밥 먹으면서 이렇게 왁자지껄 떠들고 이런 분위기들이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죠? 애기들 막 옆집 테이블 막 뛰어다니고 냅두고. 근데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런 거 굉장히 무리한 일입니다. 공공의 공간의 식당에서 애들이 막 총알처럼 뛰어다니는 거 노노노. 그리고 거기서 막 자기들끼리 왁자지껄 떠들면서 옆 사람 테이블을 방해하는 것도 노노노입니다. 그런 손님은 인종차별이 아니라 인간차별 당할 수 있어요. 그죠?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킬 수 있는 분들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여행 예약 문의할 때 하루에 식사비가 얼마나 들어요? 물론 예산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식사를 포함된 식사가 아니라 저희가 식사 포함시키고 여행사는 1, 2유로씩 남기면 또 돈이 돼요. 비즈니스니까. 근데 저는 굳이 그러지 않고 자유식을 하시고 편하게 직접 계산하고 다니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평생 살면서 유럽 여행 열흘 쉽지 않잖아요. 또 여러 번 올 것도 아니고 와봐야 평생 한두 번 아니겠어요. 그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좀 여유롭게 드시고, 그죠? 여행 나오기 전에 집에 있을 때 좀 아껴 쓰시고, 여행 다니는 동안 좀 여유롭게 드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기를 바라고, 제일 안타까운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현지식을 못하기 때문에 고추장 된장 다 싸가지고 와서 맨날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저도 가끔은 뭐 라면도 찾고 가끔은 합니다. 하지만 이걸 가끔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막 반찬과 이런 것들을 막 그냥 막 때려 준비해가지고 와서 호텔방에서 난리치고, 호텔방에 냄새 나왔다고 또 페널티 벌금 내고, 주변 사람들한테 방해되고, 식당에서 또 꺼내고, 이런 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그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매일.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저희랑 같이 몇 번씩 같이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편해요. 서로가. 너무 편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는 저희 여행 문의를 저는 제가 직접 다 핸들하거든요. 핸들하면서 가끔씩 이제 저희 여행에 참여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라고 거부를 표시하는 그런 팀과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때 당시 예약금 30만 원 받을 때 예약금 30만 원을 환율 계산해서 이렇게 얼마라 그랬더니 환율로 자기가 3천 원 손해본다고 그러셨던 분이 있었어요. 저 오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죠? 3천 원 때문에 그러면 커피 한잔 서로 사고 하겠습니다. 그죠? 제가 뭐 이렇게 이런 혜택을 드리고 양보를 드리고 이러면 그거를 한 번 정도 땡큐를 받으시지 않고 또 다른 것을 계속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도 간단하게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왜냐? 투어 내내 그런 일이 반복될 거니까. 그죠? 그래서 투어하는 스텝이나 같이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랑 같이 코드가 맞는 그런 분들하고 이런 멋진 곳을 다니고 싶습니다. 씨름위원회, 방금 지나간 영상도 씨름위원회 안에 너무 훌륭한 식당이 있는데 마리아 칼라스가 즐겨 다니던 그 식당에 앉아서 같이 밥 먹으면서 봤던 그런 기분이에요. 같이 밥 먹는 거, 같이 찬양하는 거, 그런 거를 여유로워 하시는 분들, 그죠? 커피 한 잔 1유로, 2유로, 밥 한 끼 10유로, 20유로 저도 살 수 있고 얻어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살 수 있는 분들의 마음의 여유는 여행 자체를 여유롭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많이 뵙기를 희망합니다. 그것도 저의 미국 여행이나 유럽 여행에서. 그죠? 제가 옛날에는 저는 이제 뭐 여행을 오래 다녔고 직업도 그렇고 뭐 비즈니스도 그런 쪽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해외여행들을 많이 다녔고 여행을 할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모두가 다 당연히 알겠지. 이런 부분들 당연히 이런 건 상식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블로그, 카페 이런 거를 운영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렵게 썼던 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깨달음들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정말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해외여행과 유럽여행, 미국여행을 준비하면서 현지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그래서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당연히 알겠지 하는 것도 한 번 더 터치를 하는 그런 식의 글과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우리 베니스에서 출도착을 하는데요. 항상 우리 알프스 투어는 이태리 베니스 출도착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베니스라는 그 도시가 여행을 출발하거나 끝낼 때 굉장히 좋은 도시예요. 우리랑 9박 10일을 돌고 한 2, 3일 정도 베니스 본섬을 돌면 너무너무 좋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베니스 출도착 미팅을 많이 합니다. 뭐 알프스 서클에서 거점으로 만들 수 있는 도시가 밀라노도 있고 미넨도 있고 쭈리도 있고 많이 있지만 역시 여행의 시작과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곳이 베니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베니스를 선택해서 베니스에서 여행들을 시작하고 마무리합니다. 그 베니스 가기 전에 마지막 방문지가 지금 보이시는 이 베로나고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뭐 마을이다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사실은 이 베로나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빼고도 너무너무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런 이태리 소도시예요. 여름 시즌 내내 오페라 페스티벌을 하는 아레나, 로마의 콜로세움처럼 생긴 아레나에서 야외 오페라를 여름에 하는 4시간씩
중간에 인터메조 2시간 하고 나서 인터메조 하고 다시 커피 한 잔 마시고 나가서 또다시 오페라를 보는 정말 멋진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 여행 중에 여행 오시는 분들은, 날짜가 맞으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제가 베로나에서 저녁에 오페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스케줄도 포함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마지막 날 꼭 들렀다 가는 곳이 베로나고요. 베로나 지금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아레나 구경하고, 아레나에서부터 그 로미오와 줄리엣 하우스를 많이들 가시는데, 뭐 그 길을 통해서 쭉 가다 보면 너무 아름다운 광장, 너무 아름다운 건물들이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베로나도 사실 꼭 하룻밤 자면 좋은 그런 소도시죠. 주변에 워낙에 쟁쟁한 도시들이 많아서 많이 밀려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도시에서 숙박을 못 하더라도, 아니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오페라 보고 하룻밤 자도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물론 싸진 않습니다, 숙박비가. 그래서 지금 보시는 베로나 구시가 중심으로 쭉 들어가서 주차합니다. 유럽 여행은 사실 특히 이태리 여행도 그렇고 주차가 사실은 전쟁이죠. 자동차 여행 하시는 분들 어디다가 주차를 하냐에 따라서 동선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어디다가 주차를 하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의 스케줄이 달라집니다. 주차비를 좀 아끼기 위해서 괜히 오바해서 길에 세웠다가 딱지 먹고 티켓 먹고 유리창 깨지고 그러면 너무너무 슬픈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유럽, 이태리 자동차 여행 조심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그래서 항상 그 지역에 제일 동선 좋고 위치 좋은 거점 주차장, 이런 것들 다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알려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 계신데 알려드릴 수 있어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알려드릴 수 있는데 한 번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알려드리면. 그리고 땡큐 인사만 하시고요. 땡큐 인사 안 하고 사라지는 분 많고요. 한번 알려드리면 밤 10시까지 계속 띵띵띵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계획을 해서 본인이 연구를 좀 하셔야지. 연구와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물어보는 걸로 해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한 2번 정도 대답해 드리다가 그냥 과감하게 삭제시켜버립니다. 제 리스트에서.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베로나의 주차장이에요. 오래된 도시에 아주 쾌적한 환경에 큰 사이즈의 주차장, 그리고 카메라와 관리인이 있어서 범죄에 연루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주차장이 바로 지금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주차를 하고 베로나 시내를 만나보죠. 자, 아까 베니스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베니스에서 출도착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만나는 곳은 베니스 메스트레입니다. 어떤 분이 베니스 산타루치아 역으로 픽업하면 안 되냐고 물어봤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들 알고 있는 일은 아니구나. 그래서 베니스 산타루치아는 차량을 접근하기 힘든 곳이고요. 한번 나오시면 메스트레 정도 되면 미팅하기가 좋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저희 베니스 여행의 출도착은 항상 베니스 메스트레역 또는 베니스 메스트레역 주변에 있는 호텔 이렇게 합니다. 저게 베니스 본섬까지 들어가서 픽업하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물리적으로, 현지 사정상,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 날 베니스 가는 동안에 만나는 지금 이 보이는 건물이 이제 아레나죠. 베로나 아레나고, 저기서 오페라가 벌어집니다. 돌로미티, 이태리에서 제일 숙박비 비싼 동네입니다. 로마도 비싸고 다 비싸다고 하겠지만 여름 시즌에 돌로미티는 최강이에요. 스위스, 여름 시즌의 스위스, 겨울 시즌의 스위스 숙박비 최강입니다. 이 최강의 숙박비를 내야 되는 도시들만 골라서 9박 10일을 짜서 여행을 하는, 그래서 고집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짜고 다니면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못 벌지만 저는 저랑 같이 공감하는 그런 여행을 하실 분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보고 다니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앞으로 계속 자연을 사랑하는 여행으로 북유럽도 가고 아이슬란드도 가고 남미 파타고니아도 가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좋고 여행을 즐기시고, 그리고 패키지 투어, 뭐 유럽 일주하는 패키지 투어도 뭐 4,500만 원 하더만요. 싸지도 않더만요. 네, 그런 여행 말고 제대로 여행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롬의 여행 방식, 결국은 자연 여행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제 영상도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해 주시고 계속되는 영상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